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연희군 꽃대신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요. 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전에 앞서서 운맞이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호명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나이대가 이제 돼지띠, 뱀띠, 소띠, 용띠분들을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분명히 이제 이분들은 올해 운이 이렇게 많이 세차게 들어왔기 때문에 콕 집어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지만 그 외의 분들도 운을 받고 싶으시거나 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은 아까우니까요. 제가 돼지띠 분들 중에서 53세 신혜생 분들과 65세 기혜생 분들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 65세 기혜생 분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이 돼지띠 분들이 삼재바람에 들게 됩니다. 삼재가 이제 내년 생일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5세 돼지띠 분들은 내년에 시작되는 삼재가 66, 67, 68을 거쳐서 69를 거쳐서 70에 돼서 끝나게 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운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65세 올해 들어있는 운은 굉장히 소중한 운이다. 그러니까 이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53세 신혜생 분들도 이 운이 들었고요. 또 29세 을해생 분들은 41세 개해생 분들과 마찬가지로 문서운이 좀 세차게 들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9세 을해생 분들과 41세 개해생 분들은 문서운을 좀 살려가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뭐 결혼 혼인 성사도 문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사업을 시작을 하든 어떤 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문서가 되겠고, 또 어떠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 또 이동이나 이직을 하는 것도 문서가 되겠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문서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로 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서운이 강하게 들은 띠가 29세 을해생과 41세 개해생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돼지띠 분들이 조금 운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운이 이렇게 발복이 잘 할 수도 있는데 놓쳐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운을 꼭 받아야지만이 그 운을 살려갈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띠가 이 돼지띠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 돼지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의 가물, 신의 가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기운을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7년님 전에 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본인의 운맞이를 통해서도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굉장히 운을 발복을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고지고대로 내 사주팔자대로 살아나가기에는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거죠. 돼지띠 분들이 특히. 그래서 이렇게 운이 들었을 때 사람이 12년 주기를 타고 가면서 기륭화복 입고 좋고 나쁠 때 그 높낮이가 있습니다. 누구든. 하지만 이 높낮이를 책정을 할 때 우리가 안 좋을 때가 이렇게 많이 깔아지죠. 예를 들면 운이 많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좋을 때 발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좋을 때가 이제 올해에 들어서 좋을 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삼재바람이 들기 때문에 그 운이 또 3, 4년, 4, 5년은 처지게 된다. 조금 이렇게 하강세가 보인다. 그러면 이 운을 살려갈 수 있는 거는 올해와 내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 그것도 이제 내년 본인 생일달부터 또 기운이 바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돼지띠 분들은 이번 운이 아마 굉장히 귀중한 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띠 분들보다도 이 돼지띠 분들은 꼭 이 운을 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운을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뱀띠를 말씀드렸습니다. 뱀띠 중에 47세 정사생 분들과 59세 을사생 분들, 또 71세 개사생 분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근데요,
이 중에 47세 정사생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세에 이제 들어오는 성주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주운이라는 건 뭐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10년을 타고 가는 대운이라는 운인데요. 그 중에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을 뜻하고요. 이 가택신은 대주를 뜻합니다. 대주가 영향을 받는 게 이 가택신인데 그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다고 하죠.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6번 발동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27세에 들어오고요. 또 37, 47, 57, 61세 환갑, 또 마지막으로 77세 이렇게 들어오는 게 성주운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발동하는 시기에 운이 발복을 시켜줘야지만이 운이 살아난다, 운이 활약을 할 수 있다, 발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세 정사생분들은 다른 분들과 같이 이렇게 운이 들었지만 조금 색다른 운이 들었다, 조금 다른 운이 들었다. 성주운이라는 대운이 들었습니다. 이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운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같이 뭐 올해만 좋아요, 내년만 좋아요가 아니라 47에 받은 이 성주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10년 동안 발복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이 성주운을 꼭 받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올해가 지나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47살 정사생분들은 이 운을 꼭 받아가시고, 또 59세 을사생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아홉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9세 을사생분들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잘 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운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같은 을사생이라도 많이 이렇게 운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59세에 귀하게 들어온 이 운을 또 발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71세 계사생분들인데요. 이분들 또한 이렇게 70세가 넘으면서 운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71세라고 해도 그렇게 뭐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는 10년 이상을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10년 이상 젊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70, 80까지도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71세에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 71세 계사생 분들도 이런 운이 많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띠 분들이세요. 이 소띠 분들은 운이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작년부터 운이 많이 들어오는 해운년에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발복이 그렇게 세차게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운이 들어왔는데 뭔가 팡팡 터지면 좋은데 조금 미비하게 간다. 그렇지만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운을 자꾸자꾸 이렇게 키워주셔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소띠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7세 정축생 분들인데요. 정축생 분들은 좀 전에 47살 정사생 분들과 같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라. 또 39세 을축생분들, 51세 개축생분들, 63세 신축생분들, 75세 기축생분들, 소띠분들은 뭐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띠분들도 이 운을 한 해 한 해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운이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는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소띠분들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바뀌기는 했으나 이 운이 크게 확 눈에 띄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올해 조금 발복을 시키고 내년에 발복을 시키고 이렇게 점점 운을 키워가는 거가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소띠분들이. 그래서 이 운을 좀 살려가셔라 이런 의미에서 소띠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짚어봤습니다. 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용띠 분들인데요. 용띠 분들은 지금 원숭이띠, 쥐띠 분들과 함께 삼재에 들으셨습니다. 근데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용띠 분들 중에서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36세 무진생 분들과 48세 병진생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악삼재다, 복삼재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복삼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또 이 복삼재라는 건요, 꼭 뭐 삼재가 쉽게 표현하자면 삼재는 삼재입니다. 뭐 복삼재라고 해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삼재 때 잘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많이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그 정도로 삼재는 삼재라는 얘기고 삼재바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삼재 때 잘 되시는 분들, 삼재 때 금전이 이렇게 모여지는 분들은 평생 그 금전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삼재 때는 돈을 그만큼 이렇게 금전을 모으기가 어렵다.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번에 36세 무진생 분들과 48세 병진생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복삼재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삼재라고 하더라도 운을 조금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용띠 분들이라도 물론 다 사주팔자가 다르지만 이제 개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르고요, 또 부모가 다르고, 또 이 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다르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도, 또 자녀에 따라서도 이 운이 바뀌는 게 인간사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꼬집을 수는 없는 게 이 사주팔자예요. 본인의 운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운 들었다는데 운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이랑 내가 어떤지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본인들의 정확한 점사를 이제 보시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이 들으신 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고, 이분들은 과히 그렇게 운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나열해드린 분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도 상관없이도 운을 받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돼지띠, 뱀띠, 소띠, 용띠 분들, 이렇게 네 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요. 항상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빨리 참여를 하시고, 또 올해의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한 반이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고, 또 올해 발복시키는 이 운을 통해서 내년에도 이제 영향이 되기 때문에 꼭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본인들이 어떠한 이제 바라시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영업으로 상업으로 좀 금전이 불어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인연과 좀 혼인의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개인의 운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운맞이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뜻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빌어주는 이 사람의 무당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물론 이렇게 합동으로 하지만 한 분 한 분 정성껏 이렇게 운맞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서둘러 주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쭉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칠성림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임. 그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7일기도, 371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뭐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짜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제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의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성준이라고 해요. 2년성준. 네, 47세는 와가성준. 네, 와가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성준. 대가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성주. 77세에는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7,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6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6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 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래서 성주가 바람이 났다, 성주가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내가 운값을 못하고 성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주가 뒤집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그 나이대에 제대로 된 성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운년에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해운년에 꼭 악재를 같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재바람에 내가 치인다든지 어떠한 좀 해운년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런 해문이 같이 온다든지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나쁜 거와 같은 좋은 게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성주가 뒤집힌다, 바람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문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꼭 탈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그 성주바람이 불 때 이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주가 정말로 그 바람에 바람이 난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어오셨네요. 굉장히 큰 운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다퉈. 그러다가 그 해운년에 이혼을 해. 갈라지게 돼. 아니면 사람이 사망까지 하게 돼.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는 게 성주가 뒤집힐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뭐 괜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회사를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내 발로 회사를 잘 다니다가 막 이제 참기도 싫고 막 괜히 욱해. 그래서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데 성주 바람이 불 때에 그게 더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회사에서 또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성주의 바람이 불 때에는요, 이직을 해도 옳은 직장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주의 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10년간 바람이 불면 내가 계속 막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성주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도 너무 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운으로 가게끔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운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도 지나는데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이 운을 우리가 좀 잘 다루자 이거죠. 잘 좀 써먹자 이거죠.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잘 다듬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나에게 큰 부를 준다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매번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많이 찍어놨으니까요. 뭐 영상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담을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도 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면 또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운이라는 운을 굉장히 예전부터 소중히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꾸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제 좋아질까 정말 앞이 깜깜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정말 답답하신 사연들도 많거든요. 뭐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뭔가가 안 잡히는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주만큼은 놓치지 말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무당들도 성주운은 꼭 받습니다. 1등으로 받죠.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도 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직도 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작하는 것도 성주운이지만, 망하는 것도 또 성주운이거든요. 뒤집혔을 경우에.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주운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로 잘 취해서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성주를 잘 모셔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있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봄에도 받고 뭐 여름에도 받고 가을에도 받고 겨울에도 받고 하는 게 성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봄에 성주를 받으면요. 바람이 난대요. 바람이. 그래서 봄에는 성주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또 그 뭐 살고 있는 또 그런 습성들도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좀 바람이 났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남자가 없거나 여자에게 남자가 없거나 남자에게 여자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바람이 나게끔 봄에 받아주는 게 좋아요. 이 바람이 누가 있으면서 바람의 그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짝이 없어.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봄에 일부러 바람이 나라고,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봄 성주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주운을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는 받을 때 우리가 언제 받으면 제일 운이 발복을 할까? 그리고 이 운이 터트려질까? 음력 8월 이제 중순이 지나면 우리가 뭐 내년 운이 벌써 이렇게 들어온다,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요.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나이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먼저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운을 2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가 지금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강조를 하는 거고 재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다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법은 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르신들이.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문헌이라는 거는 몇 번에, 몇십 번에, 몇백 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돼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문건들이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따로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성주 문서운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대에서도, 다른 나이대에서도 그런 성주운이 발복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53세도 들어올 수 있고 55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럴 때는 그 개개인의 사주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개개인의 사주를 다 일일이 짚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53세라도 어떤 분은 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이 한 개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26, 27, 36, 37, 46, 47, 56, 57 그리고 60, 61, 76, 77세 외에는 운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성주운이라도 같은 문서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운의 크기가 반드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다고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뭐 53세에 어디 가서 봤는데 문서운 들어도 그것도 문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운의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